제98주년 3.1절을 맞아 어제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도 기념식과 기념 행사가 열려 3.1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국방부가 성주 롯데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면서 성주와 김천 지역 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메디시티를 표방하고 있는 대구시가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으면서 치과 의료기기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으로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리 현장에서 오염 여부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곳곳으로 비가 내린 가운데 일부 경북 내륙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낮부터는 찬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목요일인 오늘 우리 지역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 9시 전후인 아침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일부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 울릉도 독도에만 오후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 또는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대구가 10도 선에 머물면서 다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여기에 차가운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속에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포근한 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98주년 3.1절을 맞아 대구 경북에서도 어제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열려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 야욕이 더욱 노골화되는 가운데 독립의 의미를 되새긴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98년 전 일제의 탄압에 맞서 목숨 바쳐 외쳤던 독립의 함성이 다시 울려 퍼집니다. 대구 청라언덕과 3.1운동길에서 펼쳐진 만세운동 재연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독립 정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옛날 그 기분이 납니다. 옛날 저희 조상님들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대구 도심에선 300여 명이 태극기의 물결을 이루며 독립선언 퍼포먼스를 벌이며 3.1절의 숭고한 정신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양한 3.1절 기념 행사도 열렸습니다. 대구에선 애국지사, 기관 단체장, 광복회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려 조국의 독립과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3.1운동의 민족 정신이 우리의 가슴 속에 도도히 흘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선 기미 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의 업적과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타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도 도청 동락관에서 도내 기관 단체장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행사를 열고 영천과 구미 등 경북 각 시군에서도 호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 이달 중 증축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세계 식민지 해방운동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이 독립운동 연구기관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1907년 성리학적 전통이 강한 안동에서 보수의 벽을 깨고 신교육, 신사상을 열면서 수많은 인재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협동학교. 110년이 흐른 지금 바로 그 자리에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승격한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은 이듬해 300억 원으로 증축 공사에 나서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종전보다 규모가 3배나 큰 전시관과 연수원, 강당을 갖추고 대구 경북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추모탑도 건립됐습니다. 또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과 마을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려주는 전시관도 갖추고 있습니다. 만주 무장 독립운동의 근거지인 신흥무관학교의 이름을 딴 체험장입니다. 이곳에서 독립운동 전투를 체험하고 그 정신을 기리게 됩니다. 협동학교가 있던 그 자리에 들어선 기념관은 경북은 물론 대구 지역 독립운동까지 조명하는
연구기관으로 그 역할이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를 대표하고 또 세계 식민지 해방운동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기념관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배우고 나라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는 틀을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조국 독립과 나라 사랑이라는 통합의 자세를 보여준 선조들의 정신이 오늘날 더 큰 울림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국방부가 성주 롯데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성주와 김천 지역 주민들이 골프장 인근 마을에서 첫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사드가 배치될 성주 롯데골프장 인근 산자락에 군인들이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으로 가는 도로 곳곳에는 경찰과 군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교통을 통제하고 검문을 실시하는 등 삼엄한 경계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인근 마을에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와 김천 두 지역 투쟁위원회가 함께 모여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드 부지 지도관은 신동빈은 각오하라! 투쟁위원회는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규탄하고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군부대가 도르고 철조망에 치질 거라는 그 소리 듣고 시민들은 더 의지를 지금 다지고 있고 더 지금 강렬하게 촛불을 들고 지금 사드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국방부가 앞으로 시설물 설치 공사를 강행할 경우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양측 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식중독으로 인해서 한 해 경제적 손실만 2조 원 이상이 발생하고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조리 현장에서 오염 여부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돼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린 싹 채소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담당 직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오염 여부를 파악하는 데 사나흘씩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신선편의 농산물에는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검사 기간이 길어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요. 이런 불편과 걱정을 없애주는 대장균을 손쉽게 검출해내는 간편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식재료와 조리기구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시약 가루를 섞어 식중독균 검출기에 넣습니다. 12시간 정도 배양한 뒤 자외선을 쬐어보면 대장균 등 식중독균에 오염된 시료에서는 형광 반응이 나타납니다. 전문 분석기관에서 사나흘씩 걸리던 기존 방법보다 훨씬 간편하고 장비 가격도 한 대에 50만 원으로 7분의 1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작고 이용하기 편리해서 어디에나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기술 이전을 통해 이 장비를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와 학교 급식소, 외식업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메디시티를 표방하고 있는 대구시 의료관광 말고도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구의 치과 의료기기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해 대구가 메디시티로 자리매김하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이 업체는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뼈를 자르거나 구멍을 내는 데 쓰는 정밀기계를 생산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치과에서는 대부분 유럽산 장비를 사용했는데 2010년부터 이 업체가 국산 장비를 시판하면서 비교적 싼 국산 기계도 많이 보급됐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유럽 등지로 수출기를 열면서 지난 한 해 매출 360억 원 가운데 90%를 수출로 달성했습니다. 그런 선진국을 타겟으로 하는 고가품의 시장, 그리고 중국과 중동 같은 중저가 시장 역시 저희가 크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치과 의료기기 산업 매출은 전체 의료기기 산업 가운데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30개 치과 의료기기 업체의 매출이 지난 2013년 1,380억 원에서
2016년 1,680억 원으로 늘 정도로 성장 속도도 빠릅니다. 노령화라든지 건강한 삶에 대한 추구 이런 관계로 인해서 시장은 무궁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 생각됩니다. 대구시와 대구 테크노파크는 치과 의료기기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은 물론 판촉과 포장 디자인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지원이나 상용화 지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또 기업들이 저희들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 있습니다. 노령화 추세로 치과 의료기기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구의 치과 의료기기 산업이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에 반대하는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연구학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오늘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입학식에 학생들은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단체 참석하고 학부모들은 운동장에서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지역 대책위는 학교 밖에서 역사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를 하고 촛불 시위도 계획하는 등 오늘 신학기가 개학하지만 연구학교 지정에 따른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전지훈련에 나선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히로시마전을 끝으로 일본 팀과의 맞대결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국내 팀들과 본격적인 맞대결을 이어갈 예정인데 앞서 펼쳐졌던 경기들에서 본 희망과 가능성을 일본 오키나와 현지에서 서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한수 감독의 데뷔 첫 승은 일본의 명문 요미우리와의 연습 경기였습니다. 양팀 모두 정예 멤버들을 동원한 경기에서 거둔 9대0의 완승. 바로 다음 날 같은 멤버를 상대로 우리 WBC 대표팀이 무기력하게 패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명 삼성에겐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신인 사령탑 김한수 감독은 의연하게 이 승리 또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고 연습 경기의 승패는 좌우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그날도 5회 이후에 주전들을 다 뺐고 하여튼 오키나와 연습 경기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새로 영입한 이원석의 결승타와 삼성의 내일이라 여겨지는 구자욱의 활약이 빛났던 일본 팀들과의 맞대결. 훈련하는 과정도 그렇고 시합에 들어가는 과정도 그렇고 다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투수들과의 싸움에서도 이제 조금 더 여유 있게 승부할 수 있는 것 같고. 이어진 요코하마전까지 2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간 삼성. 요미우리전 홈런과 요코하마전에서도 큼지막한 타구를 보여준 김원곤 선수의 활약이 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일단 홈런이랑 늘 이렇게 칠 때마다 기분 좋은 거라서 기분 좋았고 이게 이제 시즌 때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해왔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젊고 새로운 선수들이 늘어난 선수단에는 연습 경기를 통해 자신감이란 무기가 더해졌습니다. 이제 한국 팀들과의 맞대결을 통해 팀의 구체적인 윤곽을 찾아야 할 삼성. 오키나와에서의 연습 경기를 통해 다양한 조합들을 시험한 삼성 라이온즈는 오는 14일 시범 경기를 통해 홈팬들을 찾아갑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서건입니다. 피톤치드의 대명사인 편백나무는 아토피와 천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포항시가 앞으로 도시 전역에 이 편백나무 숲을 조성해서 포항을 녹색 힐링 도시로 가꾸기로 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드리 편백나무 100여 그루가 하늘을 찌를 듯 자랐습니다. 일제시대에 포항 용흥동에 조성된 편백나무 군락지입니다. 편백숲이 내뿜는 피톤치드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얼마 전에 폐암 수술하고 난 이후에 편백나무에 피톤치드 많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매일 와요. 검사를 하는데 전년 4년 동안 지금 이상 없습니다. 포항시 죽장면 현내리에도 지난 1987년에 심은 편백나무 5천여 그루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난대성 수종인 편백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 울산까지였지만 지구온난화 탓에 요즘은 포항에서도 편백나무가 잘 자랍니다. 과거는 울산까지가 경계였습니다. 하지만 포항에도 이제 바닷가, 해풍 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편백나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도시 전체를 편백나무 숲으로 가꾼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3년 발생한 포항 대연 산불로 소나무가 타버린 용흥동과 우현동 야산에는 편백나무 묘목을 심었고 올해는 북구 신강면 호리와 포항 북구 기계면 미현리 등의 편백나무 숲 38헥타르를 추가로 조성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에는 다시 소나무류를 심지 못하는 것도 포항시가 편백나무 조림을 선택한 원인입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200만 그루씩 모두 2천만 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기로 했는데 주로 편백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달 말까지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활동을 벌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의 지상 지원 시설과 동굴 처분 시설 등으로 벽면 균열이나 집안 침하, 옥외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정밀 조사합니다. 산림청이 올 한해 자유학기제로 350개 중학교 4만 5천 명의 학생에게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숲 오감 체험과 숲속 트레킹, 목공예 체험과 식물학자 되보기 등으로 산림교육센터와 자연휴양림, 수목원 견학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산림청은 지난 2014년 교육부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산림공무원과 식물학자, 산림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974억 원이 투입돼서 경상북도 내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에 사용됩니다. 하수 처리장과 환경 기초시설 설치 운영에 776억 원이 투입되며 지역민의 소득 등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 지원 사업 등에 159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염 총량 관리 15억 원, 하천 쓰레기 정화와 상수원 관리에도 2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 본류 구간에서 추수한 원수를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톤당 170원씩을 징수하는 물 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803 등산객과 능성동 예비군 훈련장 입소자들을 위해서 맞춤형 시내버스가 운영됩니다. 대구시는 803 갓바위와 동화사, 파계사로 가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달 5일부터 11월 말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에 시내버스 802번을 새로 운행하고 3월 4일부터 11월 말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또 공휴일에는 803번도 운행합니다. 또 능성동 예비군 훈련장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401번을 아침 시간대와 오후 일부 시간대에 이곳을 경유하도록 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우리 지역 곳곳에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아침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일부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 울릉도 독도에만 오후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 또는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또 낮부터는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우리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츰 중국 상해 부근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은 5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 1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상 3도에서 5도 분포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구미가 11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도 모두 영상권으로 출발하는 가운데 낮 기온은 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9도 예상되고요. 바다에는 낮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